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최도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례적으로도 약간의 보도 내용도 좀 나왔는데 사실 쇼크였죠. 4분기 실적의 첫 신호탄이 삼성전자였고 또 쇼크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이거 주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IT테크의 기업이 부진한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제 좀 계속 나오겠죠.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요일 날 가이던스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이다라고 나왔는데, 자, 전년 동기가 13조 8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은 69%나 감소한 굉장히 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진은 예상했지만 역시 그 기대를 뛰어넘는 이런 부진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을 약간은 이제 의아하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사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부진이 향후 계속적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삼성전자의 입장과 달리 약간 감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축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덕분에 삼성전자 일단 버티긴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사실 전에 한국전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국회에서 한전체 확대 법안이 부결이 됨으로써 한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한전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이제 한전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이제 재무 구조나 이제 위기가 더욱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반등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삼성전자 역시 이러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결국엔 잘 될 것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자, LG전자도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655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7,453억보다 무려 91.2%나 감소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보다도 더욱 심각한 숫자였습니다. 자, 보시면 4분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증가를 했고 자산 상각 등 이제 영업 외 손실을 반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부진한 게 전반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같은 4분기 전년 동기랑 비교해도 많이 빠졌던 이 숫자 때문에 좀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21년 4분기가 코로나 시즌 이후에 조금 좋은 성과들이 예상외로 많이 나왔었고 그에 비해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숫자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다음에 거시경제 위기적인 부분이 함께 반영되면서 좀 안 좋은 것들이 겹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YOY로 60% 감소했고 4분기에도 7,66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걱정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는데요.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또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면서 인력 감축과 그리고 설비 투자를 올해 50% 이상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희망 고문도 있었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현재 시대가 이런 기대가 과도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감산을 진행할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나요?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이렇게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전략적 투자를 늘려갈 것이고, 이럴 때 치킨 게임 방식의 이제 반도체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투자를 늘리고 이제 R&D 개발에 좀 더 쏟아 부어서 더욱더 독보적인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삼성의 조금 대외적인 전략인데요. 일단 이런 전략 자체가 이번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시장이 좋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버리면 어쨌든 간에 삼성이 기술 개발을 하고 생산량을 늘린다 해도 사주는 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삼성전자가 전략을 새로 좀 세울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러한 눈앞에 있는 실적, 눈앞에 있는 생산 사이클을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갈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고 시장에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볼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다른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짚어주시겠어요? 네,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락 사이클이 지금 얼마나 깊게 골이 이제 생길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삼성과 SK 그리고 글로벌 IT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엔 이러한 이제 하락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감산을 하면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증권사에서 3곳 이상 이러한 전망치를 내놓은 코스피 상장사 178곳에 대한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작년 연간 실적을 189조 5,49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조 9,037억 정도를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6.6% 감소한 수치고요. 3개월 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도 8.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즉 이제 2022년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기업 실적엔 위기감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는 이제 대표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나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좀 반등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을 작년치 전년 동기 대비 90.5% 증가한 2조 9,14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 산업의 대표 기업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영업이익을 4,6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3%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제 미래차 시장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시장의 비전은 계속 밝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을 관련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또 이제 미래 산업 향후 어떤 산업들이 좀 더 전도 유망할지 좀 한 발 앞서 살펴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나 배터리 등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섹터는 좀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IPO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 이제 새벽 배송 전문 업체이잖아요. 이게 상장을 철회한 건 아니고 연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일단 제대로 된 시장 평가를 받겠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속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평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속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어떤 속내가 있었을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마켓컬리가 지금 상장이 예고돼 있었는데 이 상장을 당분간 연기하겠다. 뭐 시기도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네. 연기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초부터 IPO 이제 상장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사실 대표적인 이제 유통업체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여러 고심 끝에 미국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했었는데요. 이만큼 이러한 배송업체들 이제 유통업체들의 비전이 굉장히 밝았던 게 작년 그리고 재작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유통업계 및 이제 상장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마켓컬리는 4일날 이제 연초부터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재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작년 3월에 유가 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었고요. 8월에 이게 통과되면서 이제 올해 중 23년 중에 상장이 되겠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컸습니다. 마켓컬리야 뭐 쓰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새벽 배송 그리고 바로 뭐 당일 배송 이런 것들 서비스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평가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 샛별로 떠올랐었는데요. 자, 이렇게 철회는 아니지만 이제 유보를 한 이유 바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장을 한창 준비할 때 이제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는 4조 원 가량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서의 기업 가치가 지금 1조 원 또는 그보다도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업 가치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상장을 한 이유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을 유치해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전략인 것인데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은 상장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 손실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이유 어찌 보면은 상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2019년에는 98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점차 늘어 21년에는 2,177억 원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작년과 달리 또 올해 다시 더욱 주식 시장이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졌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나아져야 결국 유가 시장도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고 이제 마켓컬리의 주가 역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까지는 당장은 조금 몸을 사리면서 시장을 지켜보겠다 정도의 속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리가 상장 처리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금방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영업 손실 부분인데요. 이제 네. 쿠팡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제 무리한 상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마켓컬리의 현재 미래를 보시려면은 한번 쿠팡의 모습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많은 투자 이제 받아서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든지 굉장히 외국 자본도 많이 끌어들여서 상장 준비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 큰 몸집 불리기가 리스크가 될 것이다, 위험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쿠팡이 상장했을 당시에는 직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이제 국내 기업까지 포함을 하면은 시가총액으로만 이제 SK 하이닉스급까지 몸집이 커지면서 이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그 거품이 거의 다 꺼지면서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영업 손실이 누적됐었는데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투자를 확장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를 버티고 있었고 이를 상장이라는 마지막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제 한 방을 노리려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상황은 그러한 이제 상장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업 손실에 대한 리스크 일단 상장 자체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IPO를 앞둔 기업들에게 이번 컬리 상장 연기는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기업들의 행보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팡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그 외에 많은 유통기업들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큰 성장을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CJ 올리브영, 그다음에 SSG닷컴, 그다음에 11번가 오아시스 이런 정도가 지금 상장을 고심해 왔었는데요. 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큰 고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켓컬리의 새로운 라이벌로 떠오르면서 상장이 예고돼 있었는데 여기 역시 지금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고 이 상장 시기를 사실상 못 박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번가는 현재 기준으로는요 어떻게든 상황이 되던 간에 계속 상장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럴 경우 올해 9월 정도에 상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이 상장이 했을 때 이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 기업 가치가 하락을 계속 할 경우에는 상장 시 그 공모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쿠팡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한 90% 이상 빠지면서 큰 충격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상장이 결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여러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기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상황에서의 또 분위기가 작년
재작년에는 IPO가 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IPO를 하려 했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제 데뷔전을 치렀지만 결국엔 또 이 바람이 꺼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특히 크게 떨어지면서 역시 어려움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이런 상장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도전들이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요. 이제 상장 투자 예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면서 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CJ 올리브영, 쓱닷컴, 11번가, 오아시스 마켓 다 유통이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이나 새로운 킬러 아이템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내수 시장에 있는 어떤 MS 그러니까 마켓 점유율을 갖고 오는 그런 싸움이라서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또 더 이렇게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황, 너무 많은 유통업체들이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또 유통업계 안에서는 유일하게 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상장 훈풍은 좀 없을까요?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흑자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재무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장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오아시스 측에서는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특별히 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이다 또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흑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IPO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무리한 IPO를 시도해서 상장을 하더라도 향후 주가적으로 이제 반등, 이제 주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 모멘텀이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은 사실 이러한 이제 좋았던 무기들조차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오아시스 측에서도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 훈풍을 불었던 IPO 상장 이야기도 잠시 연기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매일경제신문 추도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